12월 16일 날 계엄 다음 날, 탄핵 다음 날 미국이 양대주가 상투 치고 급락을 했어요. 예. 지금 이거부터 더 빠져. 이건 18,000도 깨져 있어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캡처한 거라서. 예. 자, 이 이야기가 대공황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작년 9월 달이거든요. 맞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예. 세계 경제 대공황 처리한 1920년대와 비슷하다. 여기도 보시면 2008년에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리먼 사태 때 그런 말이에요. 리먼 사태 때. 예. 리먼 사태 때 요렇게 퐁당 담고 이때는 풍덩풍덩 넘어갔잖아요. 이때는 풍덩 담그고 요거는 퐁당 담그고. 야, 심각하네.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거예요. 유일하게 제 개인 방송에서도 노출하지 않은 그 비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표영어 TV니까. 오늘 잠깐만 최초 공개입니다. 네,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 최초 공개예요. 자, 부동산 시장을 엘리엇 차트로 전망해보는 엘리엇 신공, 우리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엘리엇 너 뭐냐? 왜냐면 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혹시 오세훈 시장 안티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오세훈 시장이 안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자, 뭐 좌파나 우파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는 정치 칼라 없습니다. 네, 정치색 없어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정치 칼라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경제, 부동산, 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뭐 재테크나 또 부자 될 수 있는 길, 이런 길에 대해서만 모색해보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 칼라 절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자,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떤 학자분들이 대공황 직전의 위기와 비슷하다. 네. 또는 IMF 때보다 사실상 더 힘들다. 네. 또 금융위기는 이거 별거 아니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2025년에 대한민국 아파트의 2차 폭락이 시작이 된다고 썼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1월이 될 수 있고 3월이 될 수 있고 7월이 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쓴 예, 책이잖아요. 작년 8월 달에 한참 올라갈 때 쓴 거예요. 아, 왜냐면 경고를 주려고 저는 한참 올라갈 때. 용기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 올렸냐면요. 저도 무섭습니다. 1997년과 똑같다. 2차 폭락 직전 호구 모집 중.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토호제 풀고 나서 급등을 하고서 대란거래 터질 때 예. 이거 마지막 호구 모집 중 아닌가. 왜냐면 저는 지금도 파생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쇼 커버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숏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자기 예. 생각이랑 거꾸로 올라버리면 급하게 되사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쇼 커버링 또는 쇼 스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물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손절매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 달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그 메이저들이 중간 갭투기꾼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팔았고요. 그렇죠. 고가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고가에 샀고 네. 고가에 살 때의 심리는 얘가 더 뛸 것이다라고 예. 샀단 말이죠.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꼭 가격만 놓고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빼고 지금은 고가인데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은 이걸 고점으로 보는 거고 어떤 분은 더 간다고 보는 거의 싸움이잖아요. 네. 더 간다고 본 사람들은 예. 문제는 퇴로가 막혀버렸어요. 이제 갑자기 닫아버렸어요. 이걸 사줄 사람이 없다. 예. 근데 이제 토지거래허가 제가 9월 30일까지로 이게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9월 30일 되면 또 풀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년은 갈 것 같은데. 이대로. 예. 그래. 왜? 왜냐면 이번에 많이 빠졌을 때 풀어준 것도 아니고 예. 잔뜩 올라있는데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올라버렸죠. 예. 근데 이 아픔을 안 어떤 위정자가 9월 달에 가서 어떻게 함부로 풀겠어요. 그 하나 우리 엘리언님께서 모르시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정치인들은요. 네. 가장 좋은 게 칭찬 듣는 겁니다. 네. 맞죠? 네. 네. 사람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네. 거. 네.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욕을 엄청 먹는 겁니다. 욕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슈에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예, 그래서 욕 먹는 걸 즐겨할 수도 있다. 정책 만드는 분이. 그런 내용은 모르셨죠? 아무튼. 네네. 자, 이게 3월 14일이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인가요? 예. 보름 정도 됐죠? 이때 한국은행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 올 수도 한국에. 한국은행이 저렇게 경고한 겁니다. 우리 뭐 개인이나 뭐 표 대표님이나 저나 어그로 끊으라고 뭐 대공황 온다니 이럴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안 돼요? 예, 왜냐면 우리가 어그로를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조차 저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뻥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올 수도라는 말을 쓴 거는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대비하자 이거죠. 예. 근데 관세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한 거는 관세 전쟁으로 예. 1.4%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관세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예. 자, 관세 전쟁이 어떤 거냐면 그저께 뉴스인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브로더 하이어 이번에 관세를 더 광범위하게 더 높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세를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20%가요. 대공황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요 20%가. 그래갖고 제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미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1929년에 4월 달에 법안이 제출되고 서명되고 제정이 된 게 2030년 6월 달이에요. 이때가 1929년 10월 달에 다우존스가 상투를 치거든요. 그리고서 89%가 폭락을 해요. 3년 동안. 그 와중에 그 후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요걸 갖다 제가 저만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1928년부터 3년까지의 다우존스 일봉 데이터고요.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우존스 선차트는 갖고 있는 사람은 봤어도 시고조정 봉차트와 거래량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엘리언님만 이 차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저는 미국의 2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나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모은 거죠.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다우가 상투 친 게 386포인트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40포인트까지 빠져요. 89% 폭락합니다. 3년 동안. 이게 대공황이에요. 근데 스무트 홀리 2명의 상하원 의원이 발의를 한 게 이때거든요. 4월 달이거든요. 관세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 상투 치고 빠질 때 6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이러고 나서 이만큼 폭락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4월 달이네. 이때는 1929년 4월 달에 발의를 했고 제정은 1년 후인 6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고점을 치고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진 게 3년 동안 빠진 게 89% 폭락이에요. 야,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이게 관세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게 녹아내리는지도 모르게 점점 녹아내려서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차라리 IMF나 금융위기는 덜컥하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를 이겨낸 것처럼 이때는 3년 동안 지그재그로 빠졌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더 웃긴 건 해외 어떤 기관에서는요. 아까 뭐 1.4% 이게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0.9%. 그게 지금 여기 저도 오늘 이건 아침에 원래 이게 없었던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맞아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0.9% 이거. 여기네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지난주까지는 1.4% 기사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놀랍게 1% 미만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지금 0.9%면은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멈춘 거예요. 멈춘 거. IMF 때를 잠깐 짚어보면 우리나라 60년 서울 아파트의 시계열 데이터 중에 여기가 IMF입니다. 여기가 IMF고 여기가 리먼 사태 때고요. 지금 현재 빠졌다 반대한 건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이기 때문에 되게 세게 올라간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거나 전국적으로는 되게 못 반등을 못 했어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확대한 게 요거고요. 자, 제가 이게 표현호 TV거든요. 이게 11월 5일 날 방송된 건데 10월 말에 제가 여기 보면 혹시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이게 나와요. 지난번 표현호 TV에 나왔을 때 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캡처한 거예요? 그거 캡처한 거예요. 제가 여기 표현호 얼굴도 나오잖아요. 잠깐만 엘리언님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자료 조사를 과거 조사까지 막 끝없이 하네요. 저는 사실 뭔가 공부를 해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돌아서면 그 숫자가 가끔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언님은 그거 다 기억하네. 그럼요. 데이터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근거를 내야 되니까. 뇌피셜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도 뇌피셜은 아니고 다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는데 가끔 이렇게 데이터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뭐 대공황 얘기는 무슨 택도 없는 얘기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공황 얘기도 자주 나오죠, 뉴스에. 그다음에 IMF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근데 요 데이터를 오늘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 책에 보면은 자료 중에 미국의 300년 데이터, 그다음에 서양 문명의 1000년 데이터 같은 그래프를 넣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요 차트거든요, 요 차트. 중세 암흑기 이후로 서양 문명의 자산 시장의 등락을 기록한 건데 이걸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책 제목에 뭐가 돼 있냐면요.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으셨다. 서양 세계의 1000년 파동이다. 올해나 내년에 세계 증시가 큰 경곡점 맞을 수도 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오는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리서치 회사, 세계적인 회사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6년, 25년에 주식시장 붕괴가 올 수 있고 AI 중심의 주식시장이 상승하다가 이게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게 중세암흑기 950년부터 2020년까지 파동 카운팅을 했거든요. 아, 그때까지 우리가 굳이 그때 것까지 다 파동을 다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탑다운 방식이니까 그 가장 큰 파동부터 중위 파동, 하위 파동까지 카운팅해 나가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제가 책을 쓸 때 어쩌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세계 증시나 자산 시장이 부동산, 주식, 코인 다 합친 겁니다. 이게 상투를 치고서 어마무시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냐면 엘리언님이 작년 8월 달에 책 쓰고 또 저희 표영호 TV에 나오셨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책을 사서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판인데 이건 거긴 다 영어를 쓰는데. 그런가요? 그건 좀 너무 그냥 그분들도 아무튼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 개인 방송에서도 노출하지 않은 그 비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표영호 TV니까. 오늘 잠깐만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이거 최초 공개예요. 자,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된 건 아시죠? 그럼요. 그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탄핵이 가결된 게 12월 며칠인지 14일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일요일 날 하려다가 토요일 날 땡겨서 한 거거든요. 자, 그걸 잘 기억한 다음에 요 차트를 보세요. 이건 다우존스입니다. 1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2월 4일이라고 나온 거 보이세요? 다우존스가 지금 12월이니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투가 12월 4일이에요. 비상계엄하고 그 다음날. 못 찍었네요. 다우존스 미국 지수. 미국 지수잖아요. 미국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을 발효됐다가 물론 금방 끝났지만 그 다음날 다우존스 세계 증시의 어떤 상징적인 다우존스 지수가 상투를 친 날이 12월 4일이에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비상계엄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탄핵이죠. 탄핵 14일. 14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면 일요일은 장이 안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월요일일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16일이겠죠. 그렇죠. 요겁니다. 나스닥. 나스닥 최고점이 12월 16일. 지금 이게 지금 2만이 넘어 있거든요. 지금 18,000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 폭락이 올 수 있다. 대공황 때처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료를 삼아 봐야 되겠네요. 비트코인은 덜 빠졌어도 이더리움이나 같이 이런 잡코인이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30-40%씩 빠져 있어요. 지금?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것도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나 뭐 코인 투자하신 분들 또 아파트 최고가에 사신 분들 속이 쓰릴 대로 쓰리겠네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그 홈빌더라는 그런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만드는 그 건설업체 있잖아요. 그 주식들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3-4개월 동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 그 마지막에 나올 건데 자, 그러면 12월 3일이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수비학이라고 하거든요. 뉴머럴러지 그래가지고 수비학 학문 수비학 뉴머럴러지 넘버에 알러지를 붙여가지고 뉴머럴 수비학. 이거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저같이 매일 같이 숫자를 가지고 트레이딩도 하고 그래프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비학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자, 12월 3일이면 1203이잖아요. 0은 우리가 수비학에서 더미 변수라고 그래가지고 묵음처럼 빼요. 그러면 123이죠. 123.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 딱 한 시간을 아세요? 시간이요? 시간. 한 10시나 11시쯤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죠. 제가 공소장을 확인을 했어요. 공소장을 확인하니까 정확히 10시 23분이에요. 10시 23분이면 이것도 0을 빼면 1, 2, 3이네. 자, 1, 2, 3이라는 거는 연속된 숫자잖아요. 이거를 완벽한 숫자, 신성한 숫자, 또 한쪽에서는 사탄의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쳤어요. 1, 2, 3, 1, 2, 3. 그게 참 신기하죠. 그렇죠. 63빌딩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3빌딩이요? 몇 미터? 100m는 넘을 거 아니에요? 123m예요. 123m. 신성한 숫자. 항상 이렇게
건물 하나 땅 보는 사람들은 그런 약간 수비학이나 이런 걸 되게 점성술이라든지 예, 예. 뭐 토정 비결 이런 것도 중요시 하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3,316 2021년도에 코스피 상수 쳤을 때 몇 월 며칠 날 친 줄 아세요? 3,316포인트. 상수 칠 때 그날 6월 25일 전쟁 난 날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로 직전에 꺾였죠. 예. 그게 2021년 예. 1월 11일 10시 11분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1월 11일 10시 11분. 11분. 그날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예요. 예. 그래갖고 그날을 디데이로 삼았던 것 같아요. 세력들은. 아. 그러고 나서 지금 5만 원 얼마, 6만 원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또 이제 수비학에서 의미를 두는 건데 서울 아파트가 상투를 치면은 3월달인지 1월달인지 10월달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언젠가 했을 때 제가 3월 18일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 세계 증시의 상투가 작년 말이나 올해나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천년 파동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엘리오트 파동에서 그러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9.11 테러 같은 게 난다든지 뭐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한국이 비상계엄한 다음 날 다우가 상투 쳤어요. 상투를 치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대 지수 그러면 다우랑 나스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엄한 다음 날 나스닥이 상투를 쳤어요. 예.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 그걸 못 넘고 지금 최근에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마저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런 것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잖아. 일단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작년이나 올해 세계 증시나 그 자산 시장이 변곡점이 맞을 텐데 그 날짜를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우연치 않게 12월 4일 날, 12월 16일 날 계엄 다음 날, 탄핵 다음 날 미국의 양대 지수가 상투 치고 급락을 했어요. 예. 지금 이거보다 더 빠져요. 지금 18,000도 깨져 있어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캡처한 거라서. 예. 자, 이 이야기가 대공황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작년 9월 달이거든요. 맞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예. 세계 경제 대공황 처리한 1920년대와 비슷하다. 제가 저때 작년에 이 얘기를 제가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요 영상 있잖아요. 작년 그 10월 말에 방송했던 맞습니다. 거를 예. 요거를 지금 다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예. 이 당시는 제가 제 데이터밖에 없었고 1940년대 이후만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공황 때의 장단기 금리 차 그래프랑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를 구했어요. 어려운 거 구해보니까 미국이 위기가 오면 금리를 갑자기 낮추거든요. 코로나 때도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위기가 왔어요. 예. 대공황 때도 기준금리를 급락시키면서 대공황이 왔고요. 예. 여기 보면 테크 버블, 그러니까 예. 닷컴 버블이죠. 예. 그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예. 그다음에 지금 빠지려다가 이거 지금 몇 년 전 거예요. 예. 합친 거예요, 제가. 예. 그다음에 요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표시한 건데 역전 현상이 났다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건데 예. 과거에 역전이 해소가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대붕괴가 왔어요.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예. 여기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회복했거든요. 이거 몇 년 전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정상이 됐는데 바로 또 난리가 날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예.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더 급하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 금리는 금방 따라가요. 근데 장기 금리는 덜 따라 내려오죠. 그렇죠. 천천히.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 벌어진다는 게 이렇게 위로 치솟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역전됐다는 거예요. 인버전 데이를 여기다 700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공황 직전에는 700일 동안 인버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700일이 넘었을 때 한 거거든요. 예. 세임 레벨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요 깊이가 대공황 때랑 같고 날짜는 700일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 데이터를 다시 넣었어요. 700일을 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역전된 기간이 700일이었다. 700일이. 그럼 거의 2년이란 얘기예요. 2년 넘는 거죠. 어허. 과거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378일, 175일, 294일 이랬는데 예. 대공황 때는 700일이었고 예. 이번에 794일 만에 역전이 해소가 됐어요. 예. 해소가 되면서 4개월째 폭락한 거예요. 다우가 나스닥이. 그러니까 역전이 해소되면서 폭락을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역전된 상태에서 폭락 온 게 아니라 예. 그걸 지금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 했고요. 이거를 보면 과거에 예외 없이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뭐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 자, 지금 뭐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산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주식 차트가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2008년에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리먼 사태 때 그런 말이에요. 리먼 사태 때. 예, 예. 리먼 사태 때 요렇게 퐁당 담고 이때는 풍덩풍덩 담아갔잖아요. 이때는 풍덩 담그고 요거는 퐁당 담그고. 야,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올 버블. 2025년도에 올 버블. 그러니까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었어요. 주식이 예. 폭락했어요. 예. 2008년도, 7년도에는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요. 예. 이번에는 올 버블이 터진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선각자들이
분석가들이 올 버블이 터지는 게 2025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제 그 이야기가 세력들이 큰일 났다. 예. 빨리 털고 나오자. 빨리 올려. 쳐 올려. 그러면서 팔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아, 그때 이제 고점을 찍을 거니까 우리 이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큰일 나겠다 이거. 근데 그게 뭐 꼭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언님의 의견처럼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최고점이라고 인식해서 이걸 판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난 빨리 팔아야 돼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팔았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중간 갭투기 세력들이 엄청 들어와서 물렸을 것 같아요. 당분간 묶여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그 최고가에 산 분들 제가 한두 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아유 앞으로 저 더 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아파트는 뭐 200억은 가볍게 넘었고 반포 아파트도 한 150억, 200억 갈 거고 잠실 아파트도 100억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분들은 아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뛰는 지역에 더 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그냥 정리하고 몰빵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걱정이다. 튤립의 버블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이 하기 나름이니까. 저나 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특히 전국 아파트, 노도강도 봐야 되고 대전 아파트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80억짜리가 10억이 오르든 20억 오르든 일반 서민은 5억짜리가 1억 오르느냐 떨어지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대다수가. 사실 거기 거를 일반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니죠. 일반화에 오르죠. 그런 거. 그렇죠.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제가 IMF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겠습니다. 예. 자, 신문 기사를 날짜별로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좀 제가 줄여서 왔는데 이게 IMF 터지기 1년 전입니다. 96년 12월 달이에요. 건설업계, 그러니까 도곡순이 57이 동신이 부도났는데 그 전에 우선건설 부도나고 계속 부도가 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때 한 달에 20개사가 부도나갖고 올해 들어서 200개가 넘게 부도가 나겠다. 미분양이 10만 가구가 넘었다. 예.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MF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건 1년 전인데 예. 95년, 6년도에도 계속 부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네. 작년에도 부도났고 재작년에도 부도났고 올해도. 그렇죠. 태양건설 부도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보건설. 예. 이게 우리 연식 있는 분들이 기억할 때 다른 건설 부도난 건 기억 안 나도 한보건설 부도난 건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등치가 컸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의 태양건설일보다 훨씬 더 등치가 큰 상황이었어요. 예, 예. 주거래은행이 제1은행이었고요. 이게 3월달 기사입니다. 11월에 IMF가 터지는데 예. 한 8개월 전이에요. 예. 이후에 또 부도가 많이 났죠. 자, 그런데 여기 웃기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6월 달이거든요. 97년 6월 달이에요. 예. 막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연초치가 폭등. 신혼부부가 내 집 꿈에 초조해지고 예. 이러고 나오면서 그때도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상승론자의 논리는 뭐냐면요. 연말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때가 94년도부터 벌써 3년 넘게 오르고 있었고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연초에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먹튀하려는 거. 아, 먹튀라는 표현이 또 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3년 동안 올려놨으니까 마지막에 털고 나가고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예. 세력들은 난단 말이에요. 내년에 지금 건설사 부도가 나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아파트를 올린단 말이에요. 예. 이걸 털고 나오려면 대량거래 터지면서 일반인들은요 떨어질 때 안 사요. 올라갈 때 사지. 맞아요. 그때 판다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뉴스를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오른다는 분과 안 오른다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오른다 안 오른다가 누가 맞았다 얘기보다 두 분 다 진단이 다 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뭐 대선이 있어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저런 진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저 수준 낮은 진단이에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보면 안 오른다 쪽에 보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 투기가 차단되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세로 돌아서서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단편적으로 본 거지 거시적으로 이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두 분 다 틀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주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오른다고 한 분은 없잖아요. 내 집 마련 정보사 대표. 그러니까 뭘 알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계속 하라고 뭐 부추기는 세력이지. 근데 좀 전에 건설업체가 계속 도산 사태가 나가지고 한 달에 20개씩 부도나는 거 봤죠? 예. 근데 건설사만 부도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많이 부도났는데 이게 11월 17일이거든요? 예. IMF 터지기 5일 전이에요. 맞습니다. 5일 전에 뭐가 일주일 나냐면요. 일주일 전에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호조예요. 아니 막 부도가 나는데 예. 경기 선행지수가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경기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3, 4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다 엉터리 뉴스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98년 경제 성장률이 6% 플러스 6%대를 전망을 했어요. 다 엉터리잖아요. 마이너스 5.7% 갔어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잖아. 다 엉터리야. 지금. 근데 그 당시는 아파트가 오른 이유가 여기도 있긴 한다고요. 예. 경기랑 반대로.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환율을 잠깐 보면 요 까만 거가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 빨간 게 환율이에요. 예. 2,000원 갈 때입니다. IMF 때 2,000원. 2,000원 갈 때 예. 아파트가 폭락을 하고 힘들다 진짜. 그다음에 이거. 리먼 사태 때 1,600원 갔을 때예요. 예. 근데 그 당시는 피크 친 다음에 피레 치처럼 곧장 빠졌어요. 예. 1,600원 간 다음에 다시 1,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1,400원 간 다음에 1,300원, 1,300원 갔다가 지금도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안 떨어져. 예. 이게 뭐냐면 끓는 물에 냄비 속에 있는 깨구리. 아. 이게 사람들이 1,400원에도 이제 무덤덤한 거예요. 1,450원이든 60원이든. 저거 지금 1,500원 간다 해서 1,500원대가 2027년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봤자 50원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러니까 50원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2,000원 갈 때 이렇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1,500원 가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더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버티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환율이 그 당시에 이랬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예. 드디어 11월 22일 날 IMF가 터집니다. 드디어 큰일 났죠?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 이틀 전에도 속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 있다. 다 속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가 경기 선행지수 7개월째 호조고 내년에 6%대 성장한대요. 매일경제 메이저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뻥튀기가 어딨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저것도 무슨 자료를 보고 저렇게 썼을 텐데 저런 뉴스를 지금도 관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22일 날 IMF가 터지고 나서 예. 이게 26일이니까 4일 후죠. 예. IMF가 터졌는데 예. 계속 오른대요. 그 오른다고 한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네. 지금이랑 똑같죠? 똑같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차트 때문에 캡처해온 건데, 예. 91년 노태우 상투고, 94년까지 2년 반 동안 빠졌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97년도 연초 아까 폭등한 얘기 나왔죠. 예. 이때 폭등을 한 거예요. 예. 자, 이때 이 고점이 조금만 있으면 넘겠죠. 예. 잘하면 넘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쌍봉이죠. 쌍봉이죠. 네. 쌍봉이 약도 없다 그러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외봉보다 무서운 게 쌍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상태까지 봤죠? 자, 드디어 1월 달입니다. IMF 터지고 2달 후에요. 아파트값 폭락. 폭락인데, 그때 돼서야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폭락이 시작하는데 보면요. 강남, 목동, 압구정, 잠실, 선수촌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그 밑에 분당, 일산, 평촌 3번이 나와요. 예. 이 당시에는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의 구분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약자가 심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당시에는 강남 3구가 리딩한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가 리딩을 했어요. 분당. 분당. 예. 분당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을 때야. 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는 여기에 쌍봉이잖아요. 예. 근데 분당 아파트는요, 쌍봉이 아니에요. 그쵸. 엄청 올랐죠. 그쵸, 그쵸. 일기 신도시가. 왜냐면 새 아파트 막 들어오고 예.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부산을 보면요, 8년 동안 폭락을 합니다. 그렇지. 8년 동안죠, 이 기간이. 이 8년 동안. 근데 지금 성남 분당이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예. 3년 반 만에. 예. 부산은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어요. 4년째. 자, 이거 좀 똑같죠, 이거. 예, 위험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버블세븐 터질 때 분당이 폭락한 건 아시죠? 예. 근데 그때 부산은 폭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양극화가 이번에 반대의 양극화죠. 음흠. 이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팔계도, 그다음에 광역시, 서울, 수도권 파동이 다 달라요. 엘리어트 파동이.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 파동 끝난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빠지는데 계속 빠지는 지역 있고 반등한 지역 있고 정고점을 살짝 넘은 지역 있고 이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대세 상승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런 이걸 그 당시에 98년도 잠깐 봐드렸고 예. 자 근데 3월 달입니다. 이제 2달 지났어요. 예. IMF로부터 5개월 후입니다. 예. 아파트 가격 7년 전 수준으로 하하.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올랐는데 예. 5개월 만에 4년 오른 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프 보면 이게 그 그래프입니다. 이거 저점 깼죠. 예. 그러니까 90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1990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98년에. 예. 자, 다음 것도 볼까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에 나오는 자료 보면요. 3월 8일 9일자 기사인데 최근 기사잖아요. 예, 14억 부르던 세종 집값 지금은 6억대. 맞습니다. 그 그래프를 저건 제가 체크한 거예요. 21년 6월 달을 100으로 놨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10월 달, 11월 달에 상승을 쳤는데 예. 세종은 6월 달에 쳤기 때문에 예. 세종을 기준으로 더 오른 놈, 빠진 놈을 구분을 한 거예요. 예, 예. 세종이 71.3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30%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50% 빠진 아파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20% 지금. 빠진 것도 예. 있고. 자, 그래서 제가 경기 선행지수, 아까 그 경기 선행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IMF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이걸로 증명을 해보일게요. 예. 이거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1950년대부터 경기 동행지수랑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를 그래프를 밑에다 그리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또 확대해서 80년대 이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IMF라고 그랬잖아요. 예. IMF 4년 동안 올랐던 거를 그 7개월 만에 빼버린 거. 예. 이거. 근데 예. 이때 잠깐 보면요. 이때 97년도 초에 연초에 급등한 게 나오죠.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이때 왜 올랐냐면 여기 선행지수 올라간 거 보이세요? 예. 동행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동행지수가 뒤따라서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오히려 내려와. 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선행지수만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꾸 정부에서 괜찮다, 살아날 거다, 우리 달러 많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선거니까, 근데, 선거. 근데 지금도 보면요. 지금 아파트가 이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이기 때문에 되게 세게 올라간 거예요. 예. 전국으로 치면 20%도 반등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도 코로나 때 경기 동행지수랑 선행지수랑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문제는 동행지수가 파란색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죠. 예.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선행지수가 올라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예. 그러다가 연말 12월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토호제 풀어가지고 물량을 떠넘긴 게 요런 지표들 때문 아닌가. 아, 일부러 그렇게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주식용으로 세력들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시군요. IMF 때는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책이라고 안 봐요. 그럼 아예 작정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인데 예. 부동산의 그 10몇 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 하다가 뽀록이 나니까 둘 다 같이 폭락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 다 폭락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지나고 보니까 12월부터 보니까 선행지수가 꺾인 거 보니까 아 얘가 거짓말이구나. 예. 얘 믿고서 아파트가 올랐는데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물건을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예.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토호제 풀어서 한 두 달 동안 5,000건, 10,000건 거래될 때 그때 물량을 물론 대주주도 아무리 작전해서 물량을 떠넘겨도 자기네 기본 보유 물량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압구정 현대를 다 파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압구정 60억, 70억짜리 올리면서 30억, 20억짜리 그 주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 팔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쫓아가서 만들어서. 야. 자, 요거를 좀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면, 요 부분을 좀 전에 차트는 좀 거리가 머니까 좀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요거는 91년 고점과 IMF 직전의 고점입니다. 이게 예. 6년 반 차이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21년 고점과 지금이니까 한 3년 반 차이입니다. 예. 자, 이때 동행지수가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올랐잖아요. 아까 예. 여기 선행지수 7개월째 호조. 예. 이러니까 아파트가 급하게 오르다가 한 번 더 올라요. 예. 근데 지금도 동행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올랐잖아요. 예. 요거는 그 대신 요거의 거리가 이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기간이 이거의 반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한번 2, 3월 때 탁 튀겨오는 게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닌가. 전고점 못 오면서 이때도 보면 전고점 살짝 못 오고서 꺾인 다음에 요 4년 동안 올린 거를 5개월 만에 깼다니까요. 그렇죠. 4년 동안 올린 거를 예. 5개월 만에 깬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자, 지금 우리 엘리언님께서 차트로 다 이걸 지금 증명해 보이고 과거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들을 막 체크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사실 페용호 TV에서 이 얘기를요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그런데 페용호 TV를 보신 분들 중에는 경각심을 좀 갖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좀 조심조심해서 뭔가 매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그냥 마냥 더 올라간다는 말만 듣고 또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게 위험 지수를 알려드리는 그냥 그 데이터로만 보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마냥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우리가 대공황 위기가 만약에 온다 치면 이건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들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우리 엘리언님이 야, 그 정리 왕이네. 엄청 좋아지셨네요. 정리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 인정해 주셔서. 아니 진짜 저희가 지금 뭐 예전에 했던 방송까지 다 지금 끄집어내서 이 자료를 다 만들어 오셨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엘리언님. 네. 아무튼 얼굴 공개를 못 드린다는 점은 좀 양해 말씀 구하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이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남들보다 더욱더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리스크를 해지 않은 거 그것도 엄청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 다시 한번 2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